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7만 3천 원을 웃도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 우리 지수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 부근인 3,300선을 오늘 목전에 두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도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사진입니다. 머스크와 이재용의 브로맨스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밀착 관계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요, 자신의 SNS인 X에 삼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들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경영진과 함께 화상통화,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리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 효율성 향상에 대해 삼성이 동의를 한 상황이고 이제 두 회사가 이 강점을 활용해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TSMC가 아무래도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에 정면 옹호하는 발언 또한 했습니다. TSMC와 삼성이 모두 다 훌륭하고 함께 일해서 영광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과 테슬라의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는 단숨에 7만 원을 크게 웃도는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는데요. 22조 7천억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요. AI6 칩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옵티머스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금 한 8년 5개월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TSMC가 지금 5를 생산을 했었고 삼성이 4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6를 삼성이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이 중추 기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었죠. 이번 계약은 최소 규모이고요. 앞으로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삼성과의 관계가 더욱더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없어진 뒤에 처음으로 글로벌로 지금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행으로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세 협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국하기 며칠 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이제 7월 29일 날 워싱턴으로 출국을 해서요. 12일 만에 첫 외부 공식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이 공격적인 행보로 어디까지 이어질까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첫 걸음으로 지금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의 막판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관세 협상 이제 D-Day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해외 기업의 미국의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가서 반도체 투자와 AI 협력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내 반도체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37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파운드리를 내년에 가동할 것을 목표로 이야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건 전략 산업인 AI를 미국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탈중국화를 하라라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좀 맞는 그런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또 이와 함께 출국 전날에 테슬라와 22조 7천억 원, 22조 8천억 원가량의 빅딜을 체결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확대 분위기가 앞서 일론 머스크의 SNS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업계에서 반응은요, 반도체 부흥 정책 그리고 투자 유치 전략과 맞물려서 이재용 삼성전자의 회장의 그 행보가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와의 접촉을 이번 미국행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아픈 손가락이 HBM입니다. 지금 퀄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시원하게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 족쇄를 푼 다음에 다시금 좀 강력한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를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납품이 이제 성사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전반적인 소부장단까지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종목 토론방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최대 LFP 배터리의 공급 계약 단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추산했을 때 한 6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무려 23%에 해당하는 규모를 단 한 계약에 체결을 한 것입니다. 27년 8월부터 30년 7월까지 3년간 공급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계약이 연장되게 된다면 최대 7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 상대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력한 근거를 좀 보게 된다면요. 테슬라가 ESS의 제품군을 확장 중인데 중국의 배터리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중국의 LFP 배터리의 탈피 선언했던 이력과 비교했을 때 지금 테슬라가 중국이 아니라 그 대체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생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미국 내 LFP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안에서 공장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 계약이 테슬라의 계약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올해 말 17기가와트시 그리고 내년에는 3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의 배터리 생산 계약 자체가 이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긍정적인 해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늘의 주가는요, 그렇게 크게는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재계의 이러한 계약 관계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동맹을 넘어서 배터리까지 계약이 확장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점점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라던가 유럽연합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구원투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탈중국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요. 지금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을 통해서 저희 브리핑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또다시 코스피는 연중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전장에 잠깐의 출렁임은 있었습니다. 약보합으로 잠시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오늘 빠르게 말아 올렸던 코스피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고요. 오늘 일중 고점이자
연중 고점 3,269포인트 터치해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마찬가지로 잠시 출렁임은 있었습니다. 804포인트가 오늘 일중 저점이었고요. 809포인트,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이 소폭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80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빨간불을 켰지만 810포인트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마감장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 담아내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은 3,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3,800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8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꾸준히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강한데요. 어제 테슬라와의 소식, 그저께였죠. 테슬라의 소식이 있었죠. 22조 원 규모의 수주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을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또 오후장에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첨단 패키징 시설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현재 구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6조 원 규모의 LFP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현재 구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빨간불, 반면에 어제 강했던 하나 그룹주들, 특히나 방산주들 오늘 조정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6%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 호재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8%대 강세, 에코프로도 2%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펩트론은 오늘 4거래일 만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펩트론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HLB도 오늘 1.3%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확인해 보면요. 두산 로보틱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에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서 미국의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죠. 윈 엑시아의 이 90%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2%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발 소식도 영향받아가면서 5%대 상승 탄력을 장중에 보였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현대공업입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우선 한국 측에서는 이 품목별 관세, 자동차에 대해서 25%에서 12.5%로 목표치를 잡고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을 좀 어필하면서 일본보다 세율을 낮게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완성차 종목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현대차라던가 기아는 4%대,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대까지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현재 구간 1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하나오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이 한국에서 협상 카드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놨다라는 소식에 기대감들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LS증권, 또 DB증권, 또 IM증권에서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나 NH투자증권에서는 1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구간 99,7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 우리나라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거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22조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삼성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최소 규모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또 오늘은 화상 통화를 직접 했다. 이러한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딜이 삼성전자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 글로벌 위상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 우선 주가는 반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파운드리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는데, 맞습니다. 테슬라가 어쨌든 규모가 크고 또 이제 AI 칩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규모가 사실 더 늘어난다라고 멘트를 쳐준 것도 긍정적이지만 그거를 안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큰 규모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게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사실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지만 파운드리를 떼놓고 보면은 되게 큰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잘 진행이 되면은 그 기반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사실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돌파한 이후부터 이제 연기금의 수급과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는 좀 밑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하이닉스가 빠지게 된 요인이 결국엔 HBM 쪽에 대한 내년 계약에 대한 픽스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HBM3 12단이라든지 아니면 HBM4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러한 상황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어떠한 이 6만 7천 원, 8천 원대 벽을 뚫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테슬라가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만약에 HBM3 12단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이 지금 HBM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좀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오픈이 되면은 사실 7만 원대 후반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테슬라의 이 언플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또 이 멘트 치는 거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젠슨왕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인데 멘트를 또 열심히 좀 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의 기조를 보시면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의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한 3조 7천억이 누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전에 미국계랑 영국계 수급 동향에서 나갔었던 물량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수급은 아직 들어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7만 원대 후반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행 가서 엔비디아 긍정적인 소식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죄송해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어쨌든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쪽,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별로 좋지 않은 사이로 좀 이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옵티머스라든지 나중에 기가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저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만약에 못 만나더라도 좀 좋은 서한이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영상통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보면은 해당 이슈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총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네. 한 시간 이내로 나왔었던 뉴스인데 어쨌든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얼마나 저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상 좀 확대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미국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시장에서도 그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최선호 섹터가 많으니까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사실 삼성전자는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다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금 밸류체인 단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뭐 일단 SNS도 있었고 두산 테스나도 있는데 다 네. 시세 분출이 됐고 오늘 또 리포트로 삼성전기도 빠질 수 없다 해가지고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18만 원대가 나왔죠. 나오면서 오늘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13%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밸류체인 단이 사실 굉장히 좀 크게 넓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초반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좀 돌고 돌아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새로 나오거나 뭐 이것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대신에 이제 소부장을 고르는 게 빠르지만 지금 소부장이 어느 정도 시세가 돌았고 지금 이제 없던 종목군들 막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큰 이 수익을 노리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싫으시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묵직하게 좀 몇 퍼센트 먹는다라는 관점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신규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조금 고민의 여진이 있다. 근데 오늘은 기판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기판 쪽에서의 한번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판주들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세팅을 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향에 대해서 지금 밸류체인 갖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결국에 좀 안전한 거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전자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섹터 안에서는 좀 기판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일론 머스크가요. 이번에는 뭐 아직 확정적으로 테슬라 측에서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 초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 언론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건 테슬라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역대급 계약 체결 소식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좀 가진 않고 있거든요. 좀 답답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된 걸로 봐야 될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오늘은 네. 이거는 선반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원래는 오늘은 2차 전지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았었던 하루인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하나는 하이드로 리튬의 황산 계열 관련된 리튬 개발한 소식이 있어서 전일 시간에부터 좀 슈팅이 나왔고요. 근데 원래 얘네들이 이쪽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급락하고 이제 미국장에서 앨범알이 급락을 하면은 여기는 거의 99% 박살이 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글로벌 피어 리튬주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네.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규적인 이슈가 있어서 일단 리튬주들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2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타이밍 좋게 LG 엔솔에 대한 이슈가 또 빠르게 장 초반부터 나와줬죠. 속보로 나와주게 되면서 뭐지? 2차 전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LFP랑 또 ESS 쪽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ESS로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ESS.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LG 엔솔이 안 올라가니까 오늘은 SDI 쪽으로 좀 수급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조 규모의 ESS 이제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총 정부에서 주는 8개 중에서 6개를 싹쓸이해 갔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엔솔이 오늘 그 LFP 이슈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ESS 같은 경우는
경우도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 쪽을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ESS 시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걸로 지금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현지 공장도 지었고. 그쵸. 근데 반대로 치면은 LFP도 미국 그 중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대규모 LFP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추가로 LFP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박살나기 시작을 했었던 거는 3원계가 중심이었다가 LFP로 바뀌면서 중국한테 완전 밀려버리면서 이게 주가가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LFP에서 대규모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좀 이슈가 커질 수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테슬라만 놓고 보는데 GM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GM과도 장기적으로 LFP 그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G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계약의 그 계약금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USD로 돼 있었으니까 아마 미국으로 좀 한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친다면 GM 아니면 테슬라인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주요 고객사들이니까 어떻게 확장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GM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약에 GM이라면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더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정보가 많이 비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걸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서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좀 시장에서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슈는 반영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좀 잘 모르니까 애널리스트 코멘트나 이런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리포트가 당연히 나오겠죠. 큰 네, 규모의 그쵸. 계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커버 내용을 보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최근에 상향 조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그때에 가서 더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오늘 수급이 상대적으로 삼성 SDI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코멘트라던가 이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공고해지니까 결국에는 이게 삼성 SDI의 계약까지도 파생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터리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지도. 네, 뭐 궁금합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봐도 되죠. 근데 원래 이제 ESS 쪽으로는 삼성 SDI가 강자예요. 그래서 네. 그냥 ESS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가더라도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객사에 대한 좀 프리미엄이 붙어서 먼저 가긴 하는데 SDI가 못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엔솔이 대장이니까 엔솔을 기반으로 해서 좀 지표를 삼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기업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바닥을 딛고 계속해서 좀 추세적인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트리거가 됐던 게 중국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생산을 줄이는 그러한 설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 반사익 받지 않을까라는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단기 재료 소진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바닥을 딛고 추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를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거는 원자재 쪽이 좀 생산이 주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탄산리튬 가격이 선물 가격이 한 3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리튬 페어스를 보셔도 되지만 미국 기업에서 앨범 아래 주가 추이를 보시면 그건 명확합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전 쪽은 ESS, LFP, 그다음에 이제 리튬 쪽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거를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엔 전기차냐 이제 ESS냐인데 저는 ESS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있고 그거를 진행을 하면 확실히 뭔가 캐파가 보이거든요. 왜냐면 로봇에서도 쓸 수 있고 AI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면 ESS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LFP는 이게 계약을 하더라도 이제 3원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해놓고 이게 이제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우선순위를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 포인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근로시간의 스위치를 켭니다.
지금 근로시간 스위치는 ON. 요즘 뉴스와 토론회, 심지어 회사 복지까지 주 4일제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일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인다? 정말 그렇게만 흘러갈까요?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으로 바뀐 기준. 덜 일하면 성과도 줄어들 거란 걱정.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수년간 주 4일제를 운영했고 생산성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였지만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생산성은 40%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성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과 설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만든 변화. 4일만 일하고 하루를 번다면 그 하루는 어떻게 쓰일까요? 누군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또 누군가는 단기 알바로 부수입을 벌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일과 삶, 여가와 노동의 경계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흐름인 거죠. 세 번째, 문화와 제도의 간극. 하지만 모든 산업, 모든 직무에서 이 변화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 4일제가 가능한 기업은 대부분 시간 유연성이 높은 IT, 디지털 중심 산업이고 현장 노동이나 서비스업에선 이 제도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 스위치를 켤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 4일제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의 재배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아직은 직무와 산업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의 스위치는 ON. 하지만 그 스위치는 나라마다 산업마다 다른 속도로 켜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ON and OFF. 다음 시간엔 보이지 않는 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내 정보를 왜 나보다 남이 더 잘 아는지 개인정보 보호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테슬라 향으로 파운드리 공급 계약 소식 전한 이후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8만 전자로 또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8만 8천 원까지 목표 주가 끌어올리는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이 파운드리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형 외부 고객을 다시 확보하면서 경쟁 환경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8만 4천 원까지 또 목표 주가 끌어올렸는데요. 이번 테슬라향 수주를 두고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라면서 TSMC의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충격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부의 환골 탈퇴를 두고 긍정적인 분석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추이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죠. 월요일에 이런 공시 소식 전해진 이후로 줄곧 큰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7만 전자를 공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격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업계에서는 미국의 막판 관세 협상에 AI 반도체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 아닐까라는 분석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추가로 투자를 할 그런 방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부쩍 커진 요즘인데요. 반도체 전반으로도 훈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하나마이크론, HPSP, AD테크놀로지와 같은 코스닥 종목들도 강세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15% 급등하면서 12,9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테스의 경우에도 5%대 강세 포착되면서 26,8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4%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소외됐던 2차 전지주 쪽으로 이제 키 맞추기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도 이번 주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기차 섹터를 보시면 빅 이슈가 꽤 많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주에 힘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ESS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우리 국내 ESS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V 쪽은 부진하지만 ESS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또 LG에너지솔루션의 6조가량의 LFP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ESS 시장의 성장을 역시나 계약 체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개 분기 연속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EV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또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또 날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데 훈풍 받아가면서 13%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까지 대형주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일에너테크 8% 가까이 오르면서 1,8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또 석유 정유주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보이는데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 압박에 수위를 더하면서 국제유가 흐름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3%가량 오르면서 69달러 선에 WTI 선물이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69달러 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할 시점에 대한 질문을 두고 오늘부터 10일 안에 관세 부과할 수 있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제재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석유가 워낙 많고 그저 더 많이 생산하면 된다라는 또 위험한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또 뛰는 것 아닐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이렇게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석유 정유주 쪽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S오일의 경우에 3%대 강세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63,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와 한국석유도 동반해서 2%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와 급동유화까지 1% 가까운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영업이익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면서 2,460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0만 원 선까지 끌어내렸고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40만 원대 중반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신에 대신증권에서는 54만 원을 유지했는데 게임주 탑픽의 지위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죠.
현재 투자 포인트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작인 서브노티카2의 출시가 2026년으로 연기됐다라는 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대형 게임쇼인 게임스컴에서 주요 신작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도 위크 포인트인데요. 단기간에 신작 모멘텀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는 하반기 펍지의 견조한 실적에 따라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연말에 2026년에 신작이 공개됩니다. 서브노티카2의 출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 상승 흐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여전히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게임주 분위기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크래프톤 4% 가까이 밀려나고 있네요. 32만 5천 원 선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넷마블과 펄어비스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브시스터즈가 1%대 강세 흐름, 컴투스도 0.5%대 오름세 보이면서 38,400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까지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횡보하다가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흐름인데요.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 소식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에 납품했던 A14, A15 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이런 공급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번 수출에 대한 수혜에 입을 것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외에도 삼성그룹주들이 동반에 상승하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과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3,117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이긴 하지만 환입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1,00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3,7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상당하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LNG선과 더불어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워싱턴으로 향했고 거기에 따른 한미 좀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준다라면 하나오션은 미국과의 조선업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까지 오늘의 특징주들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종가 베팅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바이넥스 좀 보고 있고요. 25년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바이넥스가 진행하고 있는 CMO 사업과 PPQ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송도와 오송 공장을 갖고 있는데 오송 공장의 500억 규모의 증설까지도 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캐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예상해 본다라면 바이넥스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종가 베팅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후장에서 파이널 샷이 포착한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조선주 강합니다. 하나오션을 필두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대덕전자의 경우에도 급등세입니다. 3분기 수익성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경쟁 심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고요. 숲 역시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급등세고 삼성전자의 테슬라향 공급에 따른 최대 수혜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플리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이제 칩이랑 매일 기판 중간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이 오늘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삼성전기 일단 매출 비중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기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MLCC죠. 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MLCC가 한 매출 비중이 한 43%,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뭐 삼성이랑 테슬라 쪽에 주력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37%, 애플도 마찬가지고 기판이 한 20%인데 기판이 뭐 주요 3개 사업 부분 중에 가장 좀 작았죠. 근데 이게 가장 지금 성장을 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어떤 알토란 같은 그런 사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 기판 사업 부분, 그러니까 플리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부분만 봤을 때는 기판 전체로 따졌을 때 한 1조 1,000억 원 정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을 한다. 내년에는 뭐 예상이긴 합니다. 전망이죠. 더 성장을 해서 1조 한 2,700억 정도 일단 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이 사실 LG 이노텍이랑 뭐 겹치는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LG 이노텍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그 실적이 나왔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LG 이노텍 대비해서는 선방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실적을 시장에서 보는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카메라 모듈 좀 굉장히 좀 약간 다운이 많이 됐죠. 근데 이게 기판이랑 MLCC가 굉장히 좀 선방을 했는데 MLCC 그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국가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중국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장 큰 나라인데 거기서 왜 이제 삼성전기가 중국 쪽에 가장 큰 매출이 높냐 하면 전기차 쪽에 MLCC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다음에 한국 다음에 동남아거든요. 동남아는 왜 삼성전기가 매출이 높을까요? 삼성전자 중국에 베트남 공장이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삼성전자, 테슬라 관련돼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오피셜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확정적인 기사도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장비들은 내년 초에 들어갑니다. 장비는 내년 초, 26년도 초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발주, 이제 장비사들 입장에서는 수주가 되겠죠.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쯤에 수주가 이제 많이 좀 러쉬가 나올 것 같고 생산은 빠르면은 내년 말, 그다음에 늦으면은 보통 내후년 27년도 초에 이 테슬라 이번에 계약을 맺은 게 일단 생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석 가르기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늘처럼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많이 오르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덕전자가 사실 뭐 실적 얘기도 있었고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기가 계열사라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기 거를 쓰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기는 그냥 하나의 부품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게 어떤 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냐면 전에 나왔던 갤럭시에는 초기 모델은 삼성 반도체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 마이크론 거였어요. 삼성전자 핸드폰인데 일단은 밴더 같은 경우를 듀얼로 쓰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내에서 기판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한 5월 달서부터 차분하게 매수세긴 한데 오늘
굉장히 큰 대량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였었는데 오늘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소폭 순매수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는데 오늘 하루 상승량이 보통 삼성전기 잘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올라가는 하루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사시더라도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빅 이슈가 나온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타점은 또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SL을 골라주셨습니다. 자동차 램프 OEM 업체인데 오늘 흐름 돋보이네요. 5%가량 오르고 있고 장중에 37,45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관세가 이제 정해진 게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지금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그 부품주들, 장비 부품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15%라고 15%. 이제 나와 있죠. 근데 기존에 2.5%가 있었고 이번에 12.5로 이제 정해지면서 15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정해질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1%라도 더 불리한 관세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뭐 당장의 어떤 뭐 실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센티멘탈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는 좀 더 좋게 지금 그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일단 그 언론 플레이가 계속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2000대 중반에서 3,200 훨씬 넘을 때까지 자동차 관련주들은 사실 거의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좀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일 때 관심은 두드려도 매수에 가담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SL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었었는데 원래 과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SL이 굉장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SL은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떨어질 때 SL이 올라간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일단 지금 흐름은 뭐 완성차 업체들과 좀 같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헤드 램프에서는 뭐 리어 램프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뭐 대적할 경쟁자가 없죠. 거의 70%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 4년 전, 5년 전 대비해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제 미국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진출할 때 같이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인도 진출할 때도 같이 진출했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좋아졌고, 사실 예전에 2만 원 아래에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군인데 보통 지금 4만 원 전후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가 좀 가장 많죠.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한 50% 좀 안 된 46%, 그다음에 북미가 이제 34%, 인도 12%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도 이제 관세가 당연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로 실어서 미국으로 갖고 가는 우리가 보통 뭐 CKD라고 얘기를 하는 완성차 조립하기 전에 전 단계 부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관세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쪽에서 내는 거긴 한데 일단 지금 이제 이 SL 같은 경우는 기사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한 반반 정도 내는 걸로 좀 약간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 보면서 나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관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고 친다라고 하면 직수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기아 자동차가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네. 바닥권은 뭐 상당히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말쯤에 한번 급등이 나온 후에 횡보 후 오늘 이제 완성차 업체들 흐름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외국인들이 기관은 사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만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관 외인 동시 순매수 포지션이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사실 SL 종목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사볼만 하지만 사실 현대기아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관세 협상 끝난 다음에 사셔도 완성차든 어떤 부품이든 늦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사도 늦지 않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반도체 분위기 좋은데 많이 좀 거론이 안 되는 종목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한솔 아이원스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솔그룹 삼성 이제 혈연 기업이죠. 사실 한솔 이제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에 한솔 그 회장 이제 이인희 회장 이제 여자분이죠. 그 이병철 회장이 네가 남자였다면 우리 삼성그룹을 물려줬을 텐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업 이제 한솔 재즈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좀 기업이 좀 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 사실 이거는 너무 고평가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진 않죠. 근데 이건 너무 저평가인데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평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한솔 아이원스는 만약에 저평가 영역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면 시장에서 이제 세정 코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기계들이 반도체 공정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장비들이 이제 좀 약간 오염이 되니까 그걸 이제 세정을 하고 코팅을 하는 일도 하고 소모성 부품을 이제 생산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저평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서 오늘 한번 포착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잠정집계입니다. 잠정집계로 90억을 넘었는데 2분기에 90억. 그럼 작년에 온기로 얼마 나왔냐? 작년 온기에 183억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온기에 나온 거를 올해 2분기에 50% 정도를 영업이익을 채운 게 되겠죠.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시장이 이제 한솔 아이원스의 온기 실적 영업이익을 추정한 실적이 나왔는데 365억. 그러니까 작년에 180억, 183억, 올해 360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이제 좋아진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2배 좋아졌다라고 해서 꼭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는 기업도 없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 시장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삼성과도 좀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한솔 아이원스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 아이원스가 지금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게 이제 리유주 이제 사업인데 리유주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실 정도로 이제 어떤 소모성 부품들을 쓰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리유주 제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아시는 이름이죠. 이제 노광 쪽 이제 리유주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ASML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느낌만 봐도 상당히 좋은 느낌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부채도 거의 없는 편이고 우리가 보통 PBR 이런 걸로 따져 보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약간 시가총액 크진 않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해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도 되고 부채 비율도 낮고 굉장히 좋은데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없는데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기관 외국인 연속 순매수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고요. 기관 수급 대비 외국인 수급 대비 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차트로 보더라도 사실 떨어져도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주가의 회복력이 좋아 보이는 느낌. 바닥은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 2,600억대는 조금 아까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9,270원, 9,300원이 좀 안 되는데 제시를 했던 가격보다 좀 올랐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300원 전후는 상당히 무리 없는 가격이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사실
한솔 아이온스라는 기업이 단지 수급이 뭐 어떤 꼬여서 잠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손절보다도 추가 매수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제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8,5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아이원스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영업이익 증가세도 양호해 보입니다. 수급도 오늘 잘 들어오고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면요.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와 또 테슬라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지난 월요일에 들려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앨런 머스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영상통화를 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훌륭한 회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들 오늘 삼성그룹주들에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공급망이 확장이 되면서 이에 따른 부품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요.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15%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HPSP 7%대 강세, AD 테크놀로지도 6%대 강세, 또 삼성전자와 퀄리타스 반도체도 빨간불 켜내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LFP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6조 원 규모의 이 LFP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내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고객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들 오늘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따라 M&D 같은 경우 16%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LNF도 9%대 강세, 또 삼성 SDI도 8%대, 테슬라 이야기도 묻으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 4%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마감 시한을 50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10일에서 12일이라 이야기했다가 간밤에는 10일로 또 단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간밤에 국제 유가도 급등을 했고요.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4% 가까운 상승 탄력, 또 S오일도 3%대, 또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도 2%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김진수 기자의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막판 힘 더 내면서 지금 73,700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고점 높이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만 가면은 또 시장이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세터 김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로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투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두 곳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인지 좀 그것부터 말씀해 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에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이제 연말 성적표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약업계의 경우에는 7말 8초에 딱 휴가 공장까지 쉬면서 휴가에 들어가는데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제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모두 미래 전략까지 탄탄하게 세워둔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휴가도 반납할 정도로 지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적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매출 6조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6조까지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예상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먼저 이제 올해 상반기 매출을 살펴보자면 2억 6천만 원 정도로 영업이익은 이제 9,600만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 3,2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기준 이제 연결 기준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4,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0억 원, 400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년 매출 4조 4,700억 원 대비해서 30%가량 성장했을 경우 연매출이 약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6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6조까지 추산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지금 실적 그래프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공장 캐파를 늘려가면서 생산량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4공장의 조기 램프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10월부터 4공장 설비 가운데 6만 리터 규모를 먼저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18만 리터에 대해서도 빠르게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CDMO 수주 실적에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체결한 2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주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대형 계약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난해 연간 누적 수주액의 60%를 벌써 돌파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총액은 187억 달러, 약 26조 원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흔치 않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큰 캐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좀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같이 실적 성장을 앞으로 더 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도 그쵸. 하는데요. 이제 미래 전략이 어떤 식으로 세워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이제 CRO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론칭했는데요. 이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상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와 협력을 하고 협업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요. ADC나 유전자 치료제 등 고부가 모달리티에 대한 기술도 병행해서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인적 분할하는 구조 개편도 발표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전략을 밝혔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CDMO 전문 기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객 신뢰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사업 전문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CDMO 부분의 실적만 하더라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번에 인적 분할과 함께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욱더 바이오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성적표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네. 2분기에 이제 매출이 9,600억 원, 영업이익이 2,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25%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234% 증가했고요. 2분기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 실적 뿐만 아니라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이제 1조 8천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 1조 6,100억 원 대비해서 1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관련돼서도 지금 긍정적인 성과 나오고 있고 저는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면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주 환원을 계속해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CDMO 사업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네. 미국의 관세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개 이상의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향후에는 40개 이상의 품목을 수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2곳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데요. 이제 인수가 확정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큰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 서정진 그룹, 셀트리온 그룹 회장 역시 미국 내 제품 판매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기도 했고 따라서 이제 메이드 인 US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 의약품 CGMP 생산 시설인데요.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에도 이제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등 주요한 바이오 의약품들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피인수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내용은 이제 협의에 따라서 공개되진 않았는데 협상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올해 10월 안에는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미국 내 공장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셀트리온이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 관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을 인수하는 것은 셀트리온이 최초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에 따르면 올해 이제 기준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11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2033년에 40개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현지 시설을 인수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 자체 생산 시설을 짓는 것보다 경제적인 측면과 기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생산시설 인수와 운영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7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체 자금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이제 증설에 따라서 추가로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까지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설이 마무리되는 경우 셀트리온의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까지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근데 이 정도의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게 그만큼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요. 회수할 여력이 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셀트리온 측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생산 시설의 50% 가량은 이제 CMO 계약을 통해서 피인수 회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5년간 독점 생산할 수 있어서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 남은 시설의 50%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판매 중인 셀트리온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 절감도 가능할 전망인데요. 현재 이제 미국 내에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현지 공장 CMO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생산 중인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밖에도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현지 생산 시설에 속한 우수한 인력들도 셀트리온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이제 바이오 관련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우수한 인력들을 흡수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요, 국내 바이오를 대표하는 대형주 두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투자와 캐파 확장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또 다시 실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조금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를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고 바이오에도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크로 디지털은 바이오 분야의 소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 리액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뭐 통,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바이오 소부장을 대표하는 마이크로 디지털 실적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에 오르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도 본격적으로 실적을 쌓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 세계 트렌드로 잡아가는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 CDMO와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앞으로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잘 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는 어디까지 좀 추산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은 많지 않지만 좀 살펴보자면 2분기에는 매출 4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15% 정도 된 것인데요. 이는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87%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40% 이상 증가하는 수치고요. 연매출 역시 이제 큰 폭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올해 예상 매출은 214억 원으로 200억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이제 300억 원 돌파하면서 341억 원의 매출을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률로 살펴봤을 때는 2.34%에서 21% 그리고 내년에는 뭐 32%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의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이 바이오 업계의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고 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을 좀 쌓고 있다, 늘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에 진출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사업은 이제 바이오 메디컬 사업과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 소부장 쪽은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의약품 생산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 디지털의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2024년 작년에 수출액 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프로세스, 이 장비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제로 계약 체결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의 가장 중요한 계약 상대는 인도의 바이오 소부장 최대 유통사인 아큐맥스와의 계약인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이 아큐맥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4월 달에 공급을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아큐맥스를 통해서 마이크로 디지털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이제 받는 소비자는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SII라고도 하는데 이 계약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가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백신 1등 생산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세럼 같은 경우에 현재 연간 최대 30억 도스의 백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세포 배양기나 일회용 세포 배양백 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세럼의 노후화된 장비를 셀빅과 일회용 이제 세포백 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고요. 세럼과의 계약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크로 디지털 수출 실적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파크아니핀이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이제 셀빅 공급을 체결하고 역시 4월 달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파크아니핀이 기존 고객 등과 이제 시제품 생산 테스트 등 거쳐서 그런 시점을 고려한다면은 올해 2분기 말부터는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러미 글로벌 백신 1등 생산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에 파생돼서 오는 이익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기대해 볼 만한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일회용 세포백이라는 네.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소모품입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수익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 소모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수익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켓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CDMO 관련된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일 듯합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약 1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CDMO 시장은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2029년에는 무려 6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결국 CDMO 산업의 수혜로 이어지고 연달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바이오 리액터, 일회용 세포백 등의 수요 증대로 연결되면서 마이크로 디지털도 더 많은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거리가 많은데요. 그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의료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맞춤형 트렌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좀 호재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뭐 화학약품, 케미칼 약품처럼 뭐 대량으로 찍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카티 치료제 등도 많이 발전하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가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바이오 리액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토리우스, 서모피셔, 사이티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용량 리액터를 생산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반면에 이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리터짜리 바이오 리액터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0리터까지 맞춤형 이제 리액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제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 디지털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요. 의료 분쟁, 뭐 특허 네,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특허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맞습니다. 많이 있고 막 굉장히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은 자체 개발한 오비탈 락킹 방식이 세포 배양 믹싱 과정에 도입해서 차별성을 확보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리액터의 내부에는 이제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뭐 배지나 세포를 같이 섞으면서 이렇게 배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프로펠러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비탈 락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이제 좌우 상하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네. 내용물을 섞어주고 있어서 세포 생존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또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이런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디지털 경우에는 관련해가지고 약 100개 이상의 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서 경쟁사의 진입 또는 경쟁사의 특허 분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수 기자와 함께 국내 바이오를 대표하는 두 기업과 함께 소부장 관련 기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 수출이 재개된 AI 가속기 칩 H20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엔비디아가 H20 칩셋 30만 개를 TSMC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 첨단 AI 가속기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스펙을 낮춘 GPU다. 엔비디아가 H20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H20용 HBM3 생산을 중단하고 HBM3E 생산으로 넘어간 단계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삼성전자는 중국 수출 규제가 HBM 출하 중단 여파로 이어지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H20 수출 재개에 따라 충당금의 일부 환입이 가능하다면 3분기 실적 개선폭도 커진다. 네, 이번에는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시장도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공시가 하나 나왔죠. LFP 배터리 6조 원 규모의 계약인데 이게 이제 뭐 추정 기사입니다만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 NCMA 배터리에서 이제 LFP라던가 ESS 쪽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삼성 SDI의 경우에도 지금 ESS 대규모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밤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가이던스 하향에 지금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바로 이제 종근당입니다. 그러니까 위고비 유통사로 지금 종근당이 이제 언급됐었는데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다른 비만 치료제들은 그나마 좀 선방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투심이 이로 인해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이제 실적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 방산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 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하나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나솔루션마저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하나그룹주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어닝 쇼크로 인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하나오션은 실적이 잘 나왔고 역시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그리고 MRO라던가 LNG 관련돼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하나그룹주들의 실적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이청원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막힌 혈이 뚫렸다. 저는 딱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의 3,200포인트를 어쨌거나 어제는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또 불안한 거죠. 장 초반에 시장이 오를 듯 하다가 결국에는 또 한번 강하게 밀렸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회복이 되었고 코스피 기준으로 종가 3,250포인트 내외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도 오늘은 선물, 현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콜옵션도 매수세가 적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은 역시나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 아닌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지금 쫓아가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가운데 가장 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관세 리스크, 즉 미국과 중국인데 이것 또한 지금 이야기가 또 유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트럼프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의 관세를 부과하긴 하겠으나 최대한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저는 적지 않게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역시나 좋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어제는 약간 주춤했는데 오늘 다시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 8월 1일이죠. 내일 시장이 약간은 조금 쉰다 할지라도 아마 8월 1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가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지금부터 2% 딱 올라가면 최고치 나오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 하루면은 딱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장세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았을 때 시장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유동성 장세거나 실적이 나아지는 실적 장세인데 지금은 그거 둘 다 아니에요. 추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가 조금 인하된다면 유동성은 조금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애당초 출발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장은 1차적으로 사상 최고치는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가 처음에 주장을 한 5,000포인트 그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렵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적어도 3,5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저점을 이번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실적이 아직까지는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시장이 대응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잘 올라가면 당연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기타 대안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실적을 조금 더 확인을 한 이후로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낸다면 필연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군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이 오늘도 탄력을 강하게 받았는데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는 섹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26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그보다 조금 낮은 3,256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포인트 추가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803포인트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강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4천억 이상 담아갔습니다. 기관도 4천억 가까운 매수 우위 포착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9천억 이상 덜어내면서 나홀로 순매도세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300억 넘게 순매수세 집계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세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30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4년 만에 국내 증시가 또다시 최고치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연고점뿐만 아니라 역사상 사상 최대치를 또 돌파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의 상승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종가까지도 2%가 넘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그러한 통화 이야기 그리고 미국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탄력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역시나 0.3% 소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성 나왔고요. 삼성 SDI가 7% 넘게 상승하면서 테슬라와 협력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조선 관련 기업들은 오늘 괜찮았던 반면에 방산 관련 기업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는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게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이 오후장에 탄력을 더 받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두 번째로 재계 인사 중에 미국행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의 협력이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이 조금은 자동차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완성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1% 넘게 빠졌고요. 특히나 오늘 최근에 강세를 이끌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출회가 됐습니다. 삼천강제약은 7% 이상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가량 상승하면서 두산그룹주의 어제 미국 공장 인수 소식, 미국 업체 인수 소식으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또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엔터주들과 게임주들은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단에서 어떻게 마감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0.7% 넘게 상승하면서 3,254포인트까지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7월 30일 딱 4년 전에 3,300포인트를 터치하고 그 뒤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우리 시장이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또다시 연고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장중의 고점을 조금은 부진하게 좀 내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최근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6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수 역전화 레벨업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이 조금 엇갈립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외국인만 담아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의 폭이라던가 매수의 폭이 확실히 딱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4위권에 있는 종목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72,600원까지 올라섰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힘내주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가량 상승하면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LFP 배터리 대규모 계약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오늘 종가에도 0.2% 소폭 상승에 그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일제일 강세를 그렸습니다. 막판까지 힘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아가 8위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3%가량 오르면서 금융주들 반등 시도했고 HD현대중공업 오늘 0.5%가량 하락하면서 최근에 시세가 괜찮았었던 조선 그리고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바이오가 약했고요. 2차 전지가 강했다는 게 시총 상위 종목으로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4%가량 빠지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이걸 다 만회해주려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도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면서 2차 전지 바닥 딛고 반등 시도 또다시 합니다. 바이오는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펩토른이 3.6%가량 빠졌고요. 삼촌당제약이 7.3%가량의 약세,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까지 3%가량의 하락세가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오늘 시가총액 7위권까지 올라갔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 중에서 휴젤이 오늘 조금 힘내줬습니다. 다만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은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외환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98.88로 전일 달러 강세를 유지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역시 시작은 1,390원 정도로 마감하고 끝이었는데 우선은 다수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협상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가장 중요하게는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환율 조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달러는 일주일간 거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일 밤 이제 미국 6월 고인 이직 보고서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상승세가 살짝 조정을 받았고 고인 건수 대비 전월 대비 예상치 대비 다 감소해서 경기도다 금리 인하 FOMC를 앞두고서 그 도비시한 기대를 더 하게 만들었고요. 미국 금리 하락 그리고 미국 7년물 국채 입찰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달러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미국이 원화 절상을 우리나라한테 요구했다라는 뉴스와 관세 협상에서 그리고 일본 쓰나미 경보로 인한 엔화 강세 또 1,390원에서 1,380원까지 거의 급락해서
1384원 10전에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에 반응해서 빠졌다기보다는 FOMC를 앞두고 포지션 조정이 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다시 갔다가 다시 FOMC를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조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환율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주요국의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준으로 보이고 8월 1일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는 미국 상무장관의 코멘트도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15% 수준으로 8월 1일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요되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이제 15%를 상대국에 부과하고 반대로 미국은 0%, 그러니까 관세 부과로 더 내는 비용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예상을 기존의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뒤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미국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방지되고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요. 7월은 힘들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두 명의 연준 인사가 있고 어제처럼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이 또 낮아진다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제 1390에서 1400원 사이에서의 숏플레이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고요. 지금 이미 10원 정도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변동성이 좀 커질 텐데 다시 1490에서 1400 사이로 온다면 다시 숏플레이를 더 애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경계감으로 시장 환율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상단 1,400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과 SK엠무분 간의 합병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는데 속보로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온과 SK엠무부의 합병이 결의됐다라는 소식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계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따 새벽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금리 인하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1일 새벽에는 애플이랑 아마존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아침에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이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매출은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어떠한 가이던스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죠. 금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일본만큼 그리고 만약에 일본만큼보다 조금 더 낮춰지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일본만큼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은 환호하면서 신고가를 향해 달릴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관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충격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이냐 하방이냐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뉴스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굳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결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협상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응에도 늦지 않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미증시와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아요. 저도 올해 6월 정도까지 해서 상관계수를 직접적으로 구해봤는데 0.1도 지금 잘 안 나옵니다. 네. 두 변수가 지금 서로 독립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부 변수에 의한 지수 결정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미증시가 0.4% 정도 뭐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우리 증시는 또 잘 가는 걸 보면은 우리 증시는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기타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 그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사라지는 이번 주 특히 내일과 8월 1일 정도까지는 시장을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3,3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 장이 조금 장 초반에 밀린다 할지라도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고부가 가치 산업군에 지금은 조금 집중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상방은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한중 NCS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의 이제 순행 냉각 시스템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입니다. 사실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ESS 관련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조금 많이 시세가 나왔는데 좀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은 과거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좀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월봉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고점이 과거에 작년에 61,800원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 4월부터 지금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는 양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쪽에 지금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 ESS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SS 관련 모멘텀 안고 한중 NCS 4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이 산일 전기이고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 시기에 산일 전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로 우선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역시나 첫째로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매출.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주가가 잘 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산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이제 7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미국에 있는 뭐 지멘스라든지 GE와 같은 몇몇 기업들과는 이미 15년, 2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이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 덕분에 실적이 지금 좋죠. 제가 산해전기와 관련된 리포트들을 한 몇 달 정도 전부터는 계속해서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사상 최대치는 우선은 나올 것이고 분기 기준으로 400억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나온 걸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2분기 때 400억이 아니라 460억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더 올라갔어요. 거기에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기타 뭐 LS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만 동사는 지금 36에서 37% 수준까지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있는 이런 기업은 산업이 현재 어떤 단계인가? 성숙기가 아니라 완전히 성장기라는 거죠. 대략 20%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지금은 너무나 좋다. 실적도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지만 기대감이 소멸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밟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차례 전기도 저는 그리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가 15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1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산일전기 역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 이 시점에서 12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좀 정리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3,300을 돌파하기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세입니다. 관세의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속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뉴스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도 내일 7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동성들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한 이슈 잘 팔로우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예, 3,300포인트 도달이고요. 내일 한번 내심 기대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300포인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